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사전투표를 끝내고 본투표만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사전투표율과 지난 선거 투표율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대선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 경기 지역은 이보다 조금 낮은 32.88%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연천이 35.41%로 가장 높았고 포천과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으로는 2.19%포인트, 경기 지역은 0.7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비교해보면 의정부와 양주는 소폭 상승했고 동두천과 포천, 연천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록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평일임에도 사전투표소로 시민들이 몰려드는 등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지난 20대 대선의 총투표율은 77.1%, 경기 지역 총투표율은 이보다 조금 낮은 76.7%였습니다. 6월 3일 시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 북부 5개 지역 23개 시민단체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동두천 미 이사단 캠프 KC 앞에서 민주당 선대위와 정책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5월 23일 지역 시민단체가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정책협약서에는 미군기지 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역사 환경 정의의 복원, 경기 북부의 독자적 정체성과 경제 생태계 구축 등 5가지 의제가 담겼는데요. 김대용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지금껏 외면받아온 경기 북부가 정당의 정책적 틀 속에 자리 잡게 됐음을 뜻한다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정당하고 경이로운 협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밀락 고산지구와 남양주 별내역을 오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됩니다. 똑버스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원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의정부 똑버스는 13인승 승합차 4대로 출퇴근 시간대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10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며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1일 본격 운행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똑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포천 경북대학교와 남양주 별내역을 잇는 3003번 광역버스가 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3003번 버스는 출퇴근길 교통불편 해소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설된 노선으로 6대 버스가 하루 왕복 30회 운행합니다. 포천 경북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은 포천시청과 대진대학교 송우 육리시장 등을 거쳐 남양주 별내역 환승센터까지입니다. 포천시는 앞으로 GTX B 노선이 별내역을 경유하면 서울역과 인천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30일까지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연장합니다. 최근 홍콩과 중국,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5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으로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과 송우리 우리병원, 일동 연세의원 등에 방문하면 됩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시름을 더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때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오문성 씨는 지난 21일 단체 예약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자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와 공연 관계자 등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 씨가 먹는 위스키가 따로 있다며 오 씨에게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류는 고급 위스키로 한 병당 700만 원에 달합니다. 미심쩍었던 오 씨는 예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돌연 연락을 끊으며 예약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 예약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식재료 등을 새롭게 마련했던 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민호가 오니까는 주차 시설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면은 참고하겠다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나서 맥킬란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예 없고 음식은 다 버려야 되고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음식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대여해주던 여수의 한 업체는 공무원으로부터 2,600만 원 규모의 심장충격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여수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덕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시청이에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제 내일 아침에 일찍 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아, 그러시구나. 뭐 급한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중으로 조금 스물대 물건이 와서 같이 이거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따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 이에 더해 선거철을 노리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와인 등을 대리 주문해달라는 사기도 잇따르는 상황. 이 같은 노쇼 사기는 대부분 2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주문한 뒤 2단계에서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은 모두 537건. 경찰청은 노쇼 사기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주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공기관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임대 계약을 잇따라 해지 결정하면서 입점주들과 직원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인천 공동대책위는 2일 전국 점포 중 4분의 1 이상이 폐점 대상에 오르는 등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폐점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책위는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인천 5개 점포도 폐점으로 인해 수백 명의 고용 불안과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심각한 지역 경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여러 점포들이 폐점 물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환 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 문 닫는다는데. 마트 노조는 폐점 철회와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인선 등 4개 노선 일부 구간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사업 시행자가 우선 채권 발행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철도 부지 및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경인선 부천 구간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2년 만에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3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860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만 4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는 지난 2년 동안 4만 5,550건을 심의했는데요. 요건 미충족 부결이 18.2%였고 적용 제외와 이의 신청 기각이 각각 9.5%와 5.6%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는 여전히 매월 1,000여 건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시군구 중에서는 부천과 안산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9만 5천 호였던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말 10만 2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약 3만 9,100호, 서울 약 2만 3,700호, 인천 약 10,000호 순으로 많았는데요. 전국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7%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부천 약 5,200호, 안산 약 5,000호, 수원 약 3,400호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합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등 4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 행위, 허위 매물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지난해 119곳을 점검해 56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수사 의뢰 1건, 업무 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달 12일 신청사 착공에 나섭니다. 신청사는 2,8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8년 말 완공 예정으로 기존 주차난 해소는 물론 행정 분산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현 청사는 40년 동안 행정구역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현 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시는 외부 5개 건물을 매입 임대해 부서를 재배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시민 불편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BMX 레이싱 대회가 지난 1일 인천 강화 아시아드 BMX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사이클연맹과 한국BMX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 167명과 태국과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 30명이 출전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BMX 레이싱은 300에서 400m의 트랙에서 8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점프와 커브, 장애물 구간 등을 통과하며 순위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속도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순발력, 기술력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선수들과 태국 선수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남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태국 국가대표 선수가 우승했고 2위와 3위는 국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여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국내 선수가 1위와 2위에 태국 선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대한사이클연맹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BMX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 확대와 국내 BMX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